네, 반갑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일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다 기억이 나죠? 예, 제가 좀 강조했던 것은, 이제 미디어의 구성 요소에서 이제 발신자, 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메시지라고 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나만의 도구,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메시지와 미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내줬죠. 저 과제는 원 소스 멀티 유즈 그런 이제 하나의 소스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어떤 그런 예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좀 막막할까 봐 예시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했는데 디즈니의 겨울왕국의 엘사를 가지고 했어요. 자, 이 친구가 한 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사의 탄생, 엘사 OSMU, 원소스 멀티유즈죠. 자, 엘사의 탄생은 영화로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사 OSMU. 자, 첫 번째로 이제 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화는 겨울왕국 1이 있었고 겨울왕국 2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관객 수가 엄청나네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상품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이런 거를 굿즈라고도 합니다. 이제 프로덕트 이제 또는 굿즈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책, 학용품, 엘사 옷, 그 다음에 뭐 인형,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제 꼬마 남학생들도 저도 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더 많죠. 화장품, 전자제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OST를 살펴볼 텐데, 자, 시즌 1에 Let It Go 엄청난 히트였고, 시즌 2에는 Into the Unknown, Show Yourself 등 다수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으로 출시된 게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뭐, 프로즌 어드벤처, 왕국을 꾸미는 게임, 프로즌 프리 폴, 네, 뭐 블럭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즌, 네, 이게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나름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수업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과서와 학습지를 펴놓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학습지에 이 빈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는 아마 여러분 교과서 나눠줄 때 이렇게 나눠줬는데 혹시 이제 학습지를 분실하셨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학습마당에 학습지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수업은 미리 예고를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무슨 말인지 아마 하나도 모를 예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대단히 내용도 어렵고 용어도 되게 생소하고 어렵지만 아마 우리가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보고, 예, 온라인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 번 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되죠. 자, 그래서 이해 안 된다고 자기를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용이 어려운 거니까.
자, 이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술, 여러 가지 압축 기술. 1번 소리의 압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소리를 어떻게 압축할 것인가? 예. 예,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선으로 된 그래프가 있죠. 자, 이 소리는 바로 아날로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날로그 파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날로그 파형인데, 자, 아날로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하는 이 말소리는 다 아날로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 소리를 내가 어디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에 해서 이렇게 어디 전송하고 싶다. 그러면 아날로그 소리 상태에서는 이렇게 전송이나 복사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사 이런 게 가능하지만 아날로그로 계속 복사를 하게 되면 음질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지 밑에 보면 PCM이라고 있는데 PCM이라는 것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것을 PC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의 목소리를, 즉 아날로그 소리죠. 이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예, 이 기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 곡선 이어져 있는 이 선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자, 근데 이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죠. 자, 그러면 이 X축을 자,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자, 시간이고 이 Y축. 자, 이 Y축은 Y축은 소리의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압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어렵죠? 자, 소리의 에너지. 자, 소리의 에너지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기를 말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소리의 에너지가 가장 큰 게 이 점이 되고 소리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부분이 여기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소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선생님이 아라고 하면 이 아라고 하는 선생님이 낸 소리가 공기를 막 진동시키죠. 공기를 막 진동시켜서 다른 사람의 귀에 딱 들어가면 이게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라고 크게 하면 소리가 많이 진동될 거고요. 이라면 소리가 공기를 적게 진동을 시키겠죠. 그래서 음압이라는 것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압력. 자,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의 압력을 음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음압이, 그러니까 소리의 에너지가 크면 음압이 셀 거고, 소리의 에너지가 작으면 음압이 작을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Y축은 어떤 소리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은 시간.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의 에너지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려면 이제 바꾸려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을 이제 이 선을 얼마나 잘게 쪼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X축, 즉 샘플링 주파수는 1초에 몇 개의 샘플을 얻을 것인가를 샘플링 주파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1초를 가장 세밀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아주 원본 아날로그 소리가 유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보통 우리가 CD 음질은 1초에 44,100번을 쪼갭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쪼개서 이렇게 아날로그 소리와 이제 유사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Y 값은 이렇게 소리의 에너지가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데 이 소리의 에너지를 세밀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원본 소리와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트 심도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비트 심도라는 것은 1비트는 이 단계를요, 2단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비트는
2의 2승이 됩니다. 자,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비트는 2의 3승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죠.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 즉 음압의 단계를요. 8개의 단계로 나눠서 표현한다는 거고, 자, 10비트 하면은 얼마죠? 쌤이 계산을 해보니까 10비트는 102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의 크기의 단계를 1024단계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디지털 신호하면 한 16비트 정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편집할 때 보통 뭐 16비트의 샘플링 주파수는 44,100 헤르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트 심도가 비트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16비트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음질이 더 좋다 하면 24비트. 그럼 2에 24승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선생님이 이제 아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자, 여기 보면 한 칸씩 있죠. 이렇게 한 칸을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 이렇게 모는 종이가 좀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했어요. Y축도 마찬가지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해서 한 칸으로 만약 샘플링을 해본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1이 되죠. 1, 2, 뭐 3, 4 뭐 이렇게 되는데 자, 1에서 자, 아날로그 소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리의 에너지는 3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에 콤마를 찍었어요. 빨간 점을 찍었어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2에서는 자, 아날로그 그 선이 여기에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에 Y축에서는 이렇게 한 칸 한 칸씩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과 자, X축 2와 만나는 2,4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죠? 2,4에 해당하는 여기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자, X값 3에 해당되는 거는, 자, 여기에 보면, 원래 여기에는 아날로그 신호는 요 위에 있지만, 요 위에는 이 한 칸, 두 칸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자, 여기에서 요 4보다 한 칸 많은 5 여기에서 점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칸으로 내가 쪼개서 자, Y도 한 칸으로 하면 이런 빨간 점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빨간 점으로 찍힌 이 그래프를 연결을 했어요. 자, 연결을 하면 노란색 선이 되겠죠. 자, 이게 선생님이 한 칸으로 샘플링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 신호와 즉 이 위에 있는 검은 점선과 같습니까? 네, 같지 않죠. 자, 다릅니다. 그래서 원본의 소리와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얼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는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소리가 나지만 원본 소리, 즉 아날로그 소리와는 다른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이거를 자, 여기서는 한 칸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했는데 두 칸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두 칸으로 한번 쪼개 볼 텐데 자, 두 칸으로 쪼개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눈이 조금 침침한 것 같아요. 자,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지나 모니터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 칸이죠, 두 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4. 자, 여기서 6, 6칸. 자, Y도 똑같이 두 칸으로 이렇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X값 2와 만나는 거는 아날로그 시내에서는 약간 위인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없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칸 여기에 점을 찍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X값 4에서는 자, 아날로그 신호는 여기 있지만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점을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2, 4, 6의 점을 찍었어요.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X값 6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는 약간 더 위에
위에 있지만 여기에는 점을 찍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들은 지금 2, 4, 6만 이제 인식을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약간 밑에 있는 2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다 보면 찍어서 연결을 하면 빨간색 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두 칸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 아까 한 칸으로 쪼갰을 때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원본 소리는 아날로그 소리는 이렇게 검은 선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 칸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면 노란색 선이 되고 두 칸으로 쪼개면 빨간색 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칸으로 쪼갠 것, 한 칸으로 쪼갠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원본과 유사합니까? 즉, 잘게 쪼갠, 한 칸으로 쪼갠 노란색 선이 더 원본과 유사하게 됩니다. 두 칸으로 쪼갠 거는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많고 되게 원본과 조금 더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X값과 Y값을 세밀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원본과 유사한 소리가 난다. 자, 이해되셨죠? 어렵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필기 PCM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리는 PCM이라고 하고, 자, 가로축, 세로축을 세밀하게 쪼갤수록 아날로그와 같은 좋은 소리가 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압축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운드를 어떻게 압축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소리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회사마다 다양한 어떤 포맷을 만들고 있죠. 먼저 자, 학습지 보시면 자, WAV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웨이브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웨이브폼 오디오 포맷이라고 읽은 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포맷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포맷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빈칸에는 잠시만요. 예, 무손실 그 다음에 무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 소리로 바꾸는 것을 우리 PCM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자, PCM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웨이브의 특징은 용량은 크지만 음질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자, FLAC가 있는데요. 영어로 뭐의 약자냐면 Free Lossless Audio Codec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공부는 먼저 이해하고 외우는 건데 먼저 이제 외우려면요. 외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낱말의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낱말의 뜻이 영어니까 영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런 영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게 이제 이걸 외우기가 쉽게 되는 거죠. 자, 그럼 loss라는 것은 손실이라는 뜻이에요. 자, loss는 손실이라는 뜻도 있고 이거를 동사로 쓰면 loss라고 읽지 않고 lose라고 읽어요. lose. 자, 그러면 그러니까 손해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lose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손해보는 사람 이걸 er를 붙이면 loser가 되죠. loser. 자, loser는 잃어버린 사람, 진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로스라는 것이 잃어버림, 로스 명사로 쓰면 로스, 로스라고 읽고 잃어버리다, 분실 이런 명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리스, LESS가 붙으면 무조건 뭐뭇이 없는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읽을 때는 로스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안 되죠. 자, lossless.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 네이버 단어장을
켜면 좋거든요. 자, 네이버 단어장에서 LOSS, loss를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걸 누르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철자, 뜻,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loss, loss라고 읽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좀 영어 시간 아니지만 더 공부를 해보면 이걸 이제 동사로 하면 LOSE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읽는지 자 발음 들어볼게요. lose, lose가 되죠. 자, LOSS는 loss는 이제 명사로 분실이라는 뜻이 되고 LOSE로 하면 lose가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 LOS 자, 사람을 하면 ER 붙이면 되죠. 자, LOSER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loser가 됩니다. loser, los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 뜻을 외우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단어의 뜻을 알면 훨씬 더 여러분 공부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로스로 들어가면 자, 로스 LOSS, LESS. 자, 로스가 없는이 되죠. 자, 그럼 이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원어민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lossless, lossless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그럼 다시 우리 학습지로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FLAC 자, Free Lossless Audio Codec. 자, 그러니까 이 말은 lossless라는 것은 손실이 없다. 그러니까 손실이 없다. 그래서 무손실. 자, 무손실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free는 뭐뭐에 자유롭다니까 이제 손실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손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빈칸에는 압축. 자, 어이구. 자, 무손실. 자, 압축 파일이 자, FLAC가 되겠습니다. 자, FLAC의 특징은 음질이 좋고 웨이브 용량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자, 2분의 1.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보다 음질은 괜찮으면서 용량은 더 적은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MP3가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원 같은 거,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가요 많이 듣죠. 그런 것들로 다운받을 때도 MP3로 뽑죠. 다운을 받습니다. 왜냐면 얘가 용량은 적으면서 음질은 또 그런 식으로 웨이브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MP3의 약자는 MPG1 레이어 3. 자, MPG라는 것은 동영상을 압축하는 포맷을 MPG라고 하는데 MPG에서 제일 처음 만든 압축 포맷에서 오디오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이 레이어 3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MPG1의 레이어 3, 그래서 줄여서 MP3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얘는 손실, 그 다음에 압축 파일입니다. 자, 웨이브보다 용량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자, 10분의 1이라고 빈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듣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압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보다 mp3는 10분의 1밖에 용량이 되지 않는 손실 압축 파일인데 음질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압축을 했으니까 음질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이제 덜어냈기 때문에 사람이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귀가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웨이브와 mp3의 음질을 이제 차이를 들어보고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되게 귀가 예민한 사람입니다. 음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mp3를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AAC, Advanced Audio Coding. Advance는 뭐 발전되었다 이 말이죠. 오디오 코딩이 발전되었다 이 말인데 어떻게 발전되었냐면 mp3보다 더 발전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손실 압축 파일이고 M4A라고도 합니다. 대문자로 쓰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M4A.
자, M4A라고도 하고요. MP3보다 압축률이 좋으면서, 자, 압축률이 좋다는 것은 용량이 더 작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압축률이 좋으면서 음질도 좋다. 자, MP3를 개발한 회사에서 만든 MP3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오디오 압축을 하면서 참고했던 이제 웹페이지는 이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자, 각종 음원 포맷 쭉쭉 있죠. 자, PCM 아까 저기 선생님 설명했던 거. 자, 아날로그를 오디오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을 PCM이라고 하고요. 자, 다양한 이제 포맷이 있다. 웨이브, FLAC, 그다음에 뭐 ALAC 되게 많죠. 그다음에 AIFF 뭐 이건 애플 회사에서 개발한 거고 MP3 그다음에 AAC 뭐 이렇게 뒤에도 되게 많아요. 자, 뒤에 보면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영상이라는 것은 사진이죠. 자, 사진. 자, 사진을 어떻게 압축하는지. 자, 이 정지 영상 또한 압축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죠?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GIF입니다. 자, 대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GIF.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손실 압축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압축률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256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색은 이거보다 256개보다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 표현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애니메이션에 주로 활용된다. 뭐 GIF로 된 뭐 짤 영상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보셨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정지 영상의 이제 포맷이 뭐냐면 JPEG입니다. 한번 자, JPEG. 자, JPEG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JPEG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지 영상 압축의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되고 압축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원본 파일보다 이제 용량이 한 2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되게 이제 용량은 되게 적게 저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 JPEG는 손실 압축 방식이 있고 무손실 압축 방식 둘 다를 지원하는데 얘는 배경이 투명하게 안 돼요. 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생충에 그 상장 그거 저기 졸업증명서 조작할 때 그런 어떤 직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선생님 나중에 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NG. 자, PNG 파일이 있는데요. PNG 파일은 GIF와 JPG의 장점을 조합해서 만들었고 투명한 배경 처리가 가능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원하고 높은 압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배경을 투명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요걸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 같은 장치가 있어야 돼요. 자, 포토샵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포토샵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포토샵이 열리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 포토샵을 한 번도 안 다뤄본 사람도 있겠지만 사진 보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다 거의 포토샵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자, 그래서 포토샵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아마 디자인과 수업에서 포토샵을 아마 할 거예요. 포토샵이 열렸죠. 자, 포토샵에서 먼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가 트랜스페어런트가 투명하다는 거거든요. 투명한 걸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자, 가로가 1080 픽셀, 세로가 1080 픽셀인 이 친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리에이트 눌렀어요. 자, 그러면 자, 눌렀고 자, 선생님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픈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여러분들도 하면 좋은데요. 장림포구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장림에 이제 그 포구가 하나 있는데요. 요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배경으로 찍으면 이제 이런 사진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선생님이 할 건데 이 사진을 이 배경이 투명한 여기로 가져오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 딱 맞춰서 이렇게 놓고 얘는 다시 이렇게 위에 집어넣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 배경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에서 왼쪽에 지우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봅니다. 자, 지워보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이게 점 땡땡이 표현이 아무것도 없다, 투명하다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 투명하다 이거를 하얀색으로 표시하면 또 흰색이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배경이 흰색이 아니라 투명하다라는 것을 이 땡땡이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을 지우기 위해서, 즉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지우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꾹 눌러보면 퀵 셀렉션 툴이 있어요. 자, 얘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배경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면 이 배경만 딱 나오죠. 자, 배경을 나온 상태에서 자, 배경만 선택되고 이게 이제 선택된 거예요. 이렇게 점선 안에 있는 게. 자, 그러면 배경만 선택하고 사람만 딱 남기고 싶으면 자, 이 배경만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에 클리어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만 이렇게 사라지죠. 이게 바로 배경이 투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배경이 투명하면 이제 이 다른 거와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합성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구글 크롬을 이제 들어가서요. 선생님은 우주 이미지, 자, 우주 이미지에 선생님 사진이 있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주라고 치고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전체 선택된 거 말고 이미지 선택된 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요거를 가져오고 있어요. 요걸 가져오려면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선생님은 지금 이 이미지를 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저장하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파일에 오픈을 눌러서 방금 내가 다운받은 이거거든요. 자, 이 우주 이미지를 가져와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방금 우리 이렇게 자, 배경을 날려버린 이 이미지에서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한데 지금 선택된 거는 배경이 선택되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배경이 아니라 선생님 얼굴이죠. 자, 그럼 이걸 반전을 시켜줘야 돼요. 자, 여기 위에 셀렉션에 인버스는 거꾸로라는 뜻이거든요. 반전이라는 말이에요. 자, 인버스를 클릭을 하면 선생님이 선택되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에 메뉴바에 보면 이거 툴박스에 보면 메뉴에 보면 이게 무브 툴이거든요. 이동이 가능한 거. 자, 무브 툴을 누른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 사진을 살짝 이렇게 뺄게요. 자,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이 합성 영상이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눌러서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가져와요. 자, 그럼 얘는 살짝 또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너무 크죠? 자,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T를 눌러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되어지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줄여서 포토샵을 조금만 더 위로 올리고 자, 더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줄여서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크기 조정을 했으면 엔터를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이미지는, 자, 원래 이거였죠, 이거. 자, 이거. 자,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제 지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만 가졌죠. 그래서 배경을 이제 배경이 투명하다는 것은 이제 그 배경을 지울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과제를 몇 시간마다 하나씩 낼 텐데요. 이번에 과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포토샵을 활용해서 합성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포토샵을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포토샵을 깔 수 있는 친구들은 포토샵을 깔아서 포토샵으로 한번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오려가지고 예, 다른 배경과 합성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선생님 메일로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음, 그리고 제가 포토샵을 나는 꼭 깔고 싶다.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배경을 지워서 합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뭐 어플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나는 포토샵을 한번 이참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7일간 무료로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방법은 어떠냐면, 자, 여러분, 어도비 회사로 가요. 어도비. 자, 어도비라고 쳐볼게요. 어도비. 자, 그러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및 문서 솔루션 이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도비 회사에서 이제 만든 앱이 다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료 체험판이라고 있어요. 자, 무료 체험판을 누르면 7일간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7일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토샵. 자, 포토샵을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는 좀 돈이 없다. 그러면 무료 체험판을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쭉쭉 안 올라가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자 무료 체험판 요걸 눌러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품으로 사게 되면 월 24,000원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24,000원으로 만약에 쓰지 않으시고요. 다른 플랜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도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에서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쓰고요. 이 영상 쪽에서는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를 쓰는데 자, 여기 보면 학생 및 교사가 있죠. 아,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요거 나가고 X.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자, 학생 및 교사 요거를 들어가면 어도비에 있는 다양한 제품을 월 한 23,000원에 쓸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학생 및 교사에서 무료 구매하기를 누르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자, 어도비에 있는 모든 앱을 월 23,1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이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체험판으로 7일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게 숙제입니다. 자, 숙제. 과제라고 할게요. 과제. 뭐 포토샵을 이용하든 아니면 다양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어, 자기 사진, 본인 사진과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 있잖아요. 배경 이미지와 합성하기. 이걸 합성해서 선생님 메일, 지메일 있죠? 자, 비스타 80 gmail.com. 자, 비스타80 gmail.com으로 여러분 학번과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포토샵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본인 사진과 배경 이미지를 합성해서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배경을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 압축 기술을 살펴볼 텐데, 교과서 2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MPEG2. 자, MPEG2. 자, 동영상 압축 기술의 이름이 MPEG2입니다. 자, 이 PEG는 뭐 약자냐? 모션 픽처. 자, M은 모션이고 P는 픽처. 모션 픽처는 움직이는 그림이란 뜻이고, E는 엑스퍼트. 엑스퍼트는 그 뭐 기술자, 전문가를 엑스퍼트라고 해요. G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모션 픽처, 즉 움직이는 사진, 즉 동영상이죠. 동영상의 전문가 그룹이 MPEG예요. 자기들이 만들었나 봐요.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그룹에서 다양한 동영상 압축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제 두 번째 동영상 압축 기술, 이래서 MPEG2라고 합니다. 자, 얘의 특징은 얘는 HD TV, 그다음에 DVD에 적용된 영상 압축 기술입니다. 원본 파일보다 크기가 50분의 1 정도 용량을 압축했고요. 자, 그 다음에 MPEG4, 자, MPEG-4. 자, MPEG2보다 더 이제 발전된 동영상 압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PEG4는 인터넷 통신 방송에서 많이 활용됐고요. 원본 영상보다 압축이 용량의 크기가 75분의 1 정도로 압축을 했어요. 대단히 용량이 많이 작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H264라는 거예요. H264. 자, 이 포맷은 진짜 엄청 유명한 포맷인데,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되게 활발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확장자가 뭐 MP4? 네. MP4 파일 이런 것들도 거의 다 H264로 포맷이 된 거예요. 자, H264는 MPEG4의 발전된 형태이고 인터넷, 스마트폰, 스트리밍이 가능한 파일이어서 많이 이제 환영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영상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도의 압축률을 보여서 용량이 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HEVC. 자, HEVC. 자, 이 이제 동영상 압축 기술은 UHD급 뭐 4K나 8K에서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원본 동영상보다 용량이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MPEG2가 어디에 사용됐고, MPEG4가 어디에 사용됐고, H264가 어디에 활용되고, 뭐 그런 거, HEVC가 어디에 활용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동영상을 압축하는 원리를 짧게만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오리지널 프레임이라고 있죠. 원본 사진입니다. 자, 원본 사진이죠. 자, 여러분, 동영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1초에 30장 혹은 1초에 24장 정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쭉 재생하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의 기본도 사진이에요, 사진. 자, 그러면 여기서 오리지널 프레임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한 장 한 장 찍은 거죠. 1초에 30장 혹은 1초에 24장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압축할 때 어떻게 압축하느냐? 자, 오리지널 프레임을 보면 여러분 배경은 똑같죠? 하늘이랑 구름입니까? 예. 하늘, 구름은 배경은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뀌고 있습니까? 태양의 위치만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자, 배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기 있는 태양만 움직일 때 이거를 어떻게 압축하느냐? 자, 움직이는 태양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자, 오리지널 프레임의 제일 첫 번째 있는 프레임은 똑같이 원본과 똑같이 이렇게 캡처를 해요. 원본과 똑같이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은 배경은 하나도 캡처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조금 여기서 조금 왼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 태양만 캡처를 했어요. 자, 그 다음 프레임은 역시나 자, 배경이 바뀐 게 없으니까 태양만 조금 오른쪽으로 간 태양만 이렇게 캡처를 했고 그 다음 프레임도 또 움직인 태양만 캡처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다시 전체를 다 캡처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본 프레임을 똑같이 캡처하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만 캡처하는 식으로 용량을 대폭 줄이는 거예요. 동영상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본 오리지널 프레임과 똑같이 캡처한 것을 우리는 I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I. 자, 뭐의 약자냐? 인트라. 자, 인트라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그냥 I 프레임 이라고 외워주시고 I 프레임은 원본 오리지널 영상과 똑같이 전체를 캡처한 프레임. 자, 이게 I 프레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P 프레임은 뭐냐면 자, I 프레임. 그 다음에 자, 자, 프레 자, 여기서 P는 뭐의 약자냐면 prediction. 자, 네이버 단어장 한번 갈까요? prediction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오, 자, predict, T-I-C-T-I-O-N. 그죠? prediction. 자,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prediction, 자, prediction이라죠. 예측, 예견. 그죠? 자, predict는 이제 동명상이죠. 동사죠. 예측하다, 예견하다. 이거는 발음이 predict, predict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prediction은 예측, 예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P 프레임은 예측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뭐냐? 자, 원본에서 I 프레임에서 배경은 똑같단 말이죠. 배경은 말고 자, 이 태양의 움직임을 예측하여서 태양의 움직임만 저장한 프레임을 P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용량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자, 오늘 진짜 되게 많은 거를 했는데요. 자, 사운드, 음성 압축 기술, 그 다음에 정지 영상 압축 기술, 동영상 압축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지 영상을 할 때 자, 배경을 투명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해서 배경을 제거해서 이미지와 내 사진을 합성하는 것들을 이제 과제로 제출하는 거를 여러분들 과제로 냈어요. 자, 오늘 한 거 되게 좀 어렵죠? 자, 이거는 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